어제 코로나19 추가 환자 7명이 발생해 부산의 누적 확진 환자 수는 2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내 연쇄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문제입니다. 방역 당국은 집회에 참석한 부산 시민 1,000여 명의 명단 확보가 되지 않아 이미 감염된 무증상 환자들이 지역 감염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의 지역 내 연쇄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그의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0명에게 전파됐고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199번째 환자의 경우도 직장 동료를 통해 그 가족들, 그 가족의 지인들까지 2차, 3차 연쇄에 감염됐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빠른 속도로 지역 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4명의 부산 지역 참가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 참가자 1,000여 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215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는 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명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솔 책임자를 통해 집회 참가자 명단도 금일 18시까지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인솔 책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등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환자가 이미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의 전파력은 5일이 지난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오늘 경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이런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부산 지역 검사 대상자 46명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1명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한 인원이 모두 1,5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버스기사를 포함해 1,486명이 전세버스 44대 나눠 타 서울로 갔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시 인솔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선 보도대로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깜깜이 환자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매우 높아지자 부산시가 거리 두기 방역 단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5명. 전체 누적 환자 248명 중 30%가 지난 12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일별 환자 발생 현황을 봐도 지난 2월 온천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은 2차 대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확산 속도가 지난 2월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감염의 오리진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신규 확진되시는 분들은 확진되기 전까지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길어진 분들이 많아서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감천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차단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된 양상으로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깜깜이 환자를 통한 지역 내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가 이번 2차 대유행의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사흘 만에 방역 단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행사 모임은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 밖에 영화관과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교회 예배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부산 7개 해수욕장과 밀락 수변공원도 조기 폐쇄됩니다. 부산시는 일단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뒤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만에 3명의 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도 등원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학생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곳은 부산 진구 가야고등학교와 연제구 거제여중 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야고 1학년 A양과 B양은 부산 234번 확진자와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거제여중 3학년 C양의 경우 아버지인 부산 198번 확진자와 언니 부산 204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학생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야고에 대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학생 160여 명 모두와 수업에 들어간 교사들에 대해서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학생들의 외출과 대인 접촉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C 학생이 다니는 거제여중은 지난 12일 방학식을 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산시의 공식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300명 이상 대형 학원들에 대해 등원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집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산 지역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교과 관련 학원이고 14개는 성인 대상 학원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 후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86.32포인트 내려간 2274.22의 장을 마쳐 2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당분간 국내 증시는 조정이 불가피해도 전반적인 시장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강서구 신호동의 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 대량의 침출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는 매립장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100배를 넘어선 2만 톤가량의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악취의 발생 원인인 침출수를 배출해야 하지만 양이 워낙 많아 단시간에 처리하기 힘들어 처리 방안에 고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여건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국책은행이 대거 포함될 걸로 보이면서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이전 지역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지역 선정과 관련해 부산 문현혁신도시와의 업무 관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전 방안은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연내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곳에서의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위약금만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되는 등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데요. 교회와 예배도 모임이 금지되면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해 마음이 안 좋다는 교인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9일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오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랜만에 열대야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세 기온이 올라 남부지방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한낮에 33도, 양산은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강서구와 사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대기가 탁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오후에는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습니다.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5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어젯밤부터 강원 북부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낮에도 대체로 맑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 일부 지역으로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3도, 양산 35도, 창원과 진주도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폭염 대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죠. 저희 취재진이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 통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대책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수영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안전장비로 무장해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시원한 물을 마셔보고 그늘에서 휴식을 해도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근로자들은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열 질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의 온열 질환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모두 338명이 더위로 탈진이나 열사병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173명, 전체의 51.2%가 폭염 속 공사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탈진과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특히 3년간 열사병으로 숨진 4명 중 무려 3명도 실내외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주게 되면 그게 곧 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세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폭염 대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으로 권고보다는 어떤 벌칙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하지만 부산시의 폭염 예산은 그늘막과 저감 시설 등의 설치, 폭염 홍보 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공장 작업자와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사상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7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편성된 예산 1억 원 가운데 90%가 그늘막 설치에 쓰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좀 세밀한 사업의 기획은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부산시가 공모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난 5월 폭염 예방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한 부산시 폭염 피해 예방과 저감 대책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지만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구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사천만과 남해 바닷가는 요즘 남강댐 등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데다 엄청난 양의 민물 방류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사천만을 둘러봤습니다. 사천시 서포면 앞바다. 띠를 이룬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바지락 양식장 부근도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밑에 바지락 밭인데 이 물이 나고 나면 이 쓰레기가 그대로 앉으면 바지락하고 굴하고 싹 다 썩게 됩니다. 일주일째 수거 작업을 했지만 걷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해안가에 모아둔 쓰레기도 가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물이 들면 저기 다시 또 바다를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면 또 그대로 쓰레기가 온 바다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해안가나 이 같은 섬의 경우 쓰레기 수거 작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의 대부분이 난강댐에서 떠내려왔습니다. 지난 8일 난강댐의 사천만 방류량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5,430톤과 맞먹는
초당 최대 5,390톤. 쓰레기 양도 그만큼 많습니다. 4,500톤. 섬진강 쓰레기까지 겹친 남해에는 1,100여 톤의 육지 쓰레기가 떠내려왔습니다. 지금 떠다니는 거 전부 나무 둥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배가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전어를 아예 잡으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난강댐 방류로 민물 유입이 많아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됩니다.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만에 1년에 종폐 구입비가 300억에서 400억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난강댐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난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와 양식장 피해 논란은 뾰족한 대책 없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 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좌천성 전보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간부급 인사였던 경찰관 3명은 최근 치안센터와 지구대 등으로 옮기는 등 인사 조처됐습니다. 지난 2일 A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들 3명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지난 6월 회식을 한 뒤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접수됐으며 부산경찰청이 감찰해서 수사로 전환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경찰관 3명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동래구 온천동 동시철도 미남역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보닛에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친구들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잇따르자 부모들이 댓글 게시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숨진 A군 친구의 부모들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2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며 10여 명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모두 A군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취급을 받고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건설과 B종합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 61살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동래구에 아파트를 세우면서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고 회사 자금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고 국세청 회계처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6대5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5회까지 3대0으로 경기를 주도하다 두산의 동점을 허용하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습니다. 7회 초 손아섭의 적시타로 4대3으로 앞선 것도 잠시 또다시 두산에 2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는 등 한치를 알 수 없는 승부를 이어가다 9회 초 이대호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전날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7대3으로 이긴 롯데는 이틀 연속 두산의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42승째를 올리며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부산에서도 전공의 상당수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늘 하루 부산 지역 전공의 600여 명 가운데 30%가량이 파업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파업엔 전공의들이 연차 휴가를 낸 것과 달리 이번엔 연차를 쓰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시 의회가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경찰이 의회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어 재석 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상임위 위원 선임권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8표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7일과 이번 달 4일 등에 이어 4번째 원구성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또 임정섭 의정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임 의장이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다며 통합당 소속 이상정 부의장을 제척하면서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부산시당이 오늘 하태경 시당위원장의 이름으로 앞으로 5.18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 시당위원장은 성명에서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 폄하 망언을 하거나 호남 차별 발언을 하는 당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열대에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세 기온이 올라 남부지방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한낮에 33도, 양산은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대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오후에는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